야구장 MVP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경기였는데요. 무난하게 지난주 후반과 마찬가지로 양시장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뭔가 이 장중 내내 좀 그냥 마냥 기분 좋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또 어떤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는지 또 경기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고요. 내일 경기의 관전 포인트도 짚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해설에는요. 한양증권 여의도 RM의 권충영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이 지나고 나니까 더 뭔가 밝아지시고 멋져지셨어요. 네, 시장을 좀 상승시키고 싶은 마음에 네. 머리도 좀 올려봤습니다. 네, 그동안 좀 돈 좀 많이 버셨나 봐요. 아닙니다. 네, 오늘 경기도 상당히 좀 기분 좋았던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상대적으로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장 초반에는 굉장히 계속 뭐 저번 주부터 좀 올리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는데 장 후반이 갈수록 계속 밀리는 모습, 뭐 플러스로 마감은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뒤끝이 좋지 못한 계속 음봉을 그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약하다. 더군다나 수급 자체도 좀 확인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개인들과 기관이 좀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기관도 또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사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좀 아직도 우려감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메리츠 같은 경우는 다행히 좀 진전이 되는 분위기고 뭐 좀 피크에서 좀 어느 정도 좀 관리가 돼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황 의원님은 오늘 경기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글쎄요, 저는 그 음봉이 5일 연속이잖아요. 근데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는 오르는데 음봉 나니까 캔들 모양으로는 그냥 뭐 그대로죠, 캔들 그대로. 아침에는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도와주니까 특히 외국인이 자꾸 팔고 나가니까 이제 걔 때문에 음봉을 맞고 이제 종가는 좀 밀려서 끝나지만 그래도 국내 수급이 워낙에 좋은, 특히 개인 수급이 세더라고요. 개인들이 세기 때문에 장은 안 빠지는데 뭔가 세지는 또 않고 외국인이 팔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쉬었습니다만 저번 주에 네네. 10% 넘게 빠져가지고 그죠?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이제 그 주식형 펀드 플로우 나오잖아요. 네. 글로벌하게 뭐 신흥국에서 얼마 빠지고 뭐 선진국이 얼마 들어왔고 근데 그거 보면 실제로 중국 포함해서 이제 이머징에서 빼가면서 한국도 많이 팔았는지가 한 번 더 확인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분 모두 오늘 경기가 뭐 썩 그다지 좋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와중에서 또 어떤 선수들이 활약을 했는지 라인업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번 타자 이즈웰 페어, 2번 타자 티웨이 홀딩스, 3번 타자 호텔신라, 4번 타자 현대산업, 5번 타자 한국전력, 6번 타자 CJCGB, 7번 타자 이베스트증권, 8번 타자 현대중공업, 9번 타자 현대차 이상 9명입니다. 오늘 보면은 CJCGB 한 선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출루는 좀 했고요. 2루타 이상은 좀 치지 않았나? 1루타라고 봐야 되나요? 가격 제한폭이 확대됐으니까 이런 선수들로 구성이 된 것 같은데 먼저 권 과장님부터 라인업 좀 어떠세요? 네, 오늘 라인업의 특징을 좀 보면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덩치가 큰 선수들이 굉장히 좀 많이 라인업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뭐 중소형주로는 뭐 이즈웰 페어 또 티웨이 홀딩스 정도가 다였던 것 같고요.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종목으로는 이즈웰 페어가 굉장히 좀 관심이 갔습니다. 오늘 한 9%대의 상승으로 끔 맞췄는데요. 저도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 본 종목입니다. 근데 뭐 기업 내용을 보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부분도 굉장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1번으로 일단 배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그동안 좀 오랫동안 눌려왔던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오래 쉬었던 종목들이 좀 많이 가는 모습. 네. 지금 종목들을 보면은 뭐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이런 부분에 상승이 나왔던 부분은 그동안 좀 쉬었던 종목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타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허 의원님은요? 네. 일단 오늘은 저는 이렇게 판을 이렇게 한 120개를 하나에 넣어놨거든요. 한 판에 딱 볼 수 있게 시세판처럼 넣어놨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다 면세점 관련 주였어요. 그리고 이제 원화 강세 수혜주. 원화가 오늘 한 8원 넘게 밀렸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제 면세점이 7월 달에 대충 나온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뭐 6월 마지막 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열을 올리는 것 같은데 신세계도 빠져 있는데 신세계랑 그 호텔 신라 쪽에 HTC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그 대기업에서는. 그리고 아까 그 우리 그 외환 마감하시는 이존 연구원이 그랬잖아요.
장중에 달러가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가면서 뭐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 플로우였으면 그리스 우려가 좀 완화될 것이라는 플로우로 달러가 좀 흘렀으면 장은 오늘 되게 좋았을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도요. 네, 근데 네. 그걸 아까 더 여쭤봤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달러가 약해지면서 아시아 통화가 좋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완화되면서 그런 부분 연결된다고 했을 때는 전체 시장도 같이 싹 이렇게 동반해서 다 올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인업 봤을 때는 주로 뭐 현대차랑 삼성은 그냥 체면치레 정도 한 것 같고 나머지는 네. 다 내수 성격이 종목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 쪽 움직임 봐주셨고 그리고 또 면세점 모멘텀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럼 관심 선수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권 과장님 어떤 선수 눈에 띄세요? 네,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상승의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잘못 봤을 때는 좀 악재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요금 인하를 좀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굉장히 실적이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흐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이후에는 일단은 뭐 그 기름값이 유가가 빠지면서 아무래도 그 전기세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일단은 한시적으로 전기 요금을 인하를 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렇다면 장기적인 이슈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호재성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한 5천억 정도의 매출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굉장히 뭐 누를 가능성이 많지 않겠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갭상승을 해서 차트 모양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앞에 있던 차트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굉장히 좀 더울 것 같아요. 벌써부터 더위가 좀 맞아요. 많이 시작이 돼서 그리고 또 원전도 하나 또 맞아요.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력 소비가 굉장히 좀 많이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좀 상승에 좀 저는 표를 좀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PBR도 굉장히 낮죠. 네, 그죠? 맞습니다. 0.5 막 그 밑에 수준에서 움직임이 네, 자산도 나오는 굉장히 많고요. 배당도 굉장히 좀 괜찮은 편이고 좀 안정된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려서 이제 객장에 있을 때는 객장에서는 이제 좀 어르신들이 좀 많이 좀 매수를 하시는 좀 그쵸, 그런 정보를 안정적이니까.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한국전력 사실은 저는 지지난 주인가에 좀 애매했던 게 하루는 전기요금 올린다 얘기가 나왔다 그 다음날 또 내린다 얘기가 나왔어요. 올린다라고 얘기했던 배경에는 이 고리원전이 스탑이 되면서 한전을 비롯해서 이렇게 좀 관련된 그 이 비용 전기나 처리, 비용 처리 비용, 때문에 이 전기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갑자기 내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아무래도 내리면은 실적인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린 이 비용 처리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실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던데요. 일단은 원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는 크게 부담은 안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출 쪽에서 좀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도 보일 것 같고요. 뭐 어떤 리포트 보니까 한 1조 넘게 이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까지 해놨더라고요. 작년에 네네. 비하면은 엄청난 좀 점프업인데 주가는 하나도 반응을 좀 못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부적인 차원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눌려 있었는데 오늘 한 번에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정도의 모멘텀이라면은 뭐 큰 폭의 상승은 힘들겠습니다만 뭐 안정적으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한 1조 3천억인가 1조 4천억 그래요. 작년보다는 한 5, 60% 잘 나올 것으로. 일단 가이던스는.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어떤 증권사는 거의 뭐 2조 원도 보고 있더라고요. 2분기 영업이익을. 그러니까 사실 실적으로 봐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네. 네. 한국전력 오늘 지금 쭉 훑어보니까 못해도 한 증권사 레포트가 한 5곳은 나온 것 같은데 네. 대체로 뭐 불확실성 해소 혹은 실적 모멘텀이라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한국전력이 5번 타자였죠. 다음으로 또 어떤 선수 볼까요? 저는 중공업 중에 현대중공업 한번 볼게요. 오늘 오랜만에 8번으로 조선. 네, 8번으로 우리 감독님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8번인데 일단 중공업이 그 머스크라인 그 다들 보신 것처럼 그 재료가 좀 일단 컸던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저는 좀 체크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규모로는 한 20억 달러. 그리고 이제 저번에 그 19,800인가 삼성인가 어디서 했던 그거보단 작아요. 14,000 TU 그러니까 20피트짜리 컨테이너 박스 한 14,000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제 11척 정도인가요? 그죠? 11척인가? 이 정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금액은 한 뭐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갖고 있는 거 비해서는 아주
많이 했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워낙에 수주가 안 좋았던 상황에서 잘 나온 것 같고요. 거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쉘도 지금 뭐 그쪽 그 FPSO, LNG 관련한 FPSO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 나와 있고요. 또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가이던스 보니까 예전에 적자 낸 것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한 800억대 나와 있는데 작년에 1조 1000억 했으니까 네. 뭐 기저효과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플로우가 일단 실적 시즌 앞두고는 현대중공업한테 조금 유리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기사 나오면 이거를 믿어도 되는 건가요? 공시를 통해서 밝힌 게 아니고. LOI라고 하니까 네. 뭐 믿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좀 아니면 말고요. 근데 오늘 나온 거 봐서는 예, 네. 60% 정도의 그 가이던스에서 60% 정도를 차지하는 수주기 때문에 만약에 아니었거나 좀 민감한 사안이었다면 회사 측에서 바로 좀 언급이 있었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뭐 가만히 있었던 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마지막 문제는 좀 유럽인 것 같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유럽 쪽 이제 그리스 문제만 좀 해결이 돼준다면은 원체 주가도 바닥이고요. 또 수주도 이제 좀 시작이 되는 느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네. 유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사볼만한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8번에 둔 이유는 일단 제가 조선주를 원체 좋아하지 않는 맞아요. 조선주 그 같은 친구분들은 조선주를 제 이야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요. 정유화학도 그냥 올라가서 여쭤보면 일시적인 반등이죠. 뭐 이렇게 하고 항상. 사실 시장에서 많이 좀 네. 관심밖에 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은데 오늘부터 네. 좀 시장 컨셉이 약간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그동안 못 쳤던 어떻게? 선수들 쪽으로 네. 네, 아, 낙폭과대 못 친- 네, 아, 네, 많이 네. 못 쳤던 선수들 쪽으로 관심이 좀 모아졌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선수군에서 좀 포스코도 반등이 들어왔었죠. 나왔잖아요. 이런 것과 맞물린다면은 조선 쪽이라든지 뭐 자동차는 약간 무리가 될 수도 있네요. 네, 이런 못 쳤던 선수들의 네. 기대를 걸어보는 건 어떤가요? 일단은 이 중에서는 가장 조선 쪽이 좋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전체적으로 좀 수주가 발생을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다른 중공업에서도 좀 이렇게 발주가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시장 업황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체 주가가 좀 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이 뭐 이런 큰 종목들 반등이 나오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철강 쪽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자재 쪽이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일단은 좀 영업 쪽에서는 좋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어떻게 봤을 때는 좀 심리적인 반등이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9번 타자에 현대차도 있는지 좀 같이 묶어서 간략하게만 좀 코멘트를 해주세요. 네, 현대차 제가 항상 그놈 욕만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너무 안 좋게 얘기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은 좋지는 못합니다. 일단은 환율 상황으로 일본하고 일단은 겨뤄야 하는 상황인데 일본 쪽에서 지금 미국 가면은 일본 차하고 한국 차하고 가격이 비슷하다고 해요. 또 프로모션에 따라서는 일본 차가 더 싼 경우도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로컬 업체들이 굉장히 좀 크게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이제 옛날에 기아차 모습을 띠면서 좀 매출이 좀 많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기술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기술력도 뭐 물론 차이가 나긴 납니다만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좀 나오는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 타자에 놔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티웨이 홀딩스 요 선수 좀 볼까요? 네, 티웨이 홀딩스 그동안 뭐 대장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만 뭐 유가가 상승하면서 좀 한번 눌림목을 줬었고요. 그리고 또 메르스가 터지면서 한 번 더 눌림목을 줬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번에 반등이 나온 것은 메르스 사태 진정세에 가장 수혜를 받는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등을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가도 저녁에 좀 유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좀 발휘하지 않았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은 조금 의심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제주도를 가보려고 좀 티켓을 알아봤는데 네. 최고 성수기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일요일 티켓을 샀는데 예전에 반가격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혼자서 갔다 오려면 한 20만 원 정도 저가 혼자 가세요? 일단 가격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혼자 가시면 안 되잖아요. 네, 혼자 가고 싶습니다. 네, 저가적인 측면에서는 한 20만 원 정도였는데 요새 한 9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2분기 대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최악의 수준을 좀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국내 이제 또 여행객 수도 늘 것 같고요. 또 중국
중국 여행객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조금씩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한 두세 달 정도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만 예전 수준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 기사를 한 가지 보니까요. 물론 메르스 때문에 한국 여행 쪽 반등이 나왔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는데 7월, 8월에 외국인 관광객이 82.1% 줄어들었대요. 손실이 1,085억으로 추산된다. 82% 줄었다고요? 네, 82%. 82%요. 작년 네. 대비. 그러면 많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네. 줄 네, 많이 거거든요. 줄었네. 맞습니다. 게다가 사실 5, 6월 달은 메르스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7, 8월은 또 그렇게 핑계를 대기에는 또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앵커 가실 거잖아요. 저는 9월 달에 갈 겁니다. 여행 해외로 가실 거죠? 전 9월에 갈 겁니다. 해외로 가실 거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야죠. 갈 거죠? 저는 혼자 네. 갈 겁니다. 저도. 비행기 타고 가실 거잖아요. 배 타고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수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계속. 네, 일단은 뭐 입국자 수가 줄었다는 뉴스 맞죠? 네, 네, 입국자 맞아요. 수가 줄었다는 뉴스인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취소한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5월 달에 굉장히 우려 감으로 내서 취소했던 부분 때문에 한 80%.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왜 한국도 땡처리 여행 많이 있습니다. 네네. 중국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한다면 급격하게 좀 늘어날 수 있는 뉴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또 메르스가 진정된 지 이제 일주일도 안 되고요. 한 3, 4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외신으로 크게 보도가 되지 않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뉴스가 안 나와준다면은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선수들 쭉 짚어봤는데 앞서서 허 위원님이 네, 면세점 모멘텀 얘기를 해주셨는데 면세점이요? 관련해서 호텔신라하고 현대산업 아무래도 3, 4번 타자 오늘 좀 클린업 트리오니까 네. 좀 코멘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호텔 신라하고 현대산업개발은 워낙에 이제 1등하던 뭐 롯데나 뭐 이런 호텔 신라나 거의 뭐 이런. 롯데하고 호텔 신라하고 이제 한 80%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신세계가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얘네는 지금 워낙에 아마 잘은 몰라도 로비를 많이 했을 것 같기 때문에요. 둘이 현대산업하고 호텔 신라하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계랑 호텔 신라랑 현대산업은 뭐 7월 초까지는 조금 뭐 계속 봐야 되지 않겠나. 뭐 밸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아마 매매할 거 없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붙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작은 쪽에서는 뭐 MK 트렌드인가요? 동대문에 있는 그쪽이 지금 뭐 제일 세다고 하는데 컨센으로는 그거 말고 유진하고 뭐 하나투어나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움직임이 좋았던 쪽들은 한 번씩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밸류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은. 예. 과장님은 이 면세점 모멘텀 좀 어떻게 보세요? 어느 네, 쪽이 저도,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호텔신라하고 현대산업 쪽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모든 회사가 자기들이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H사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100%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되겠죠. 주가 보니까 될 것 같네요. 일단은 뭐 제가 봤을 그 H사가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충분히 나와주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밸류에이션적인 측면보다는 일단은 뭐 이런 모멘텀이 충분히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충분히 나오는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이슈 또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밸류에이션까지 땡겨준다면은 충분히 주가 리레이팅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쭉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MVP 뽑아보겠습니다. 권 과장님, 어느 선수가 가장 잘했다고 보세요? 네, 제 오늘장 MVP는 한국전력입니다. 네, 한국전력. 오늘장에 좀 강한 반등이 나와서 앞으로 좀 주가 흐름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좀 눌려 있었던 악재가 굉장히 좀 해소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좀 턴어라운드가 좀 세게 되는 모습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안정성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뭐 금리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배당주로서 메리트도 부각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올 한 해 계속 좀 하반기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포트에 남아두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저축성 예금보다는 충분히 나은 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또 계속해서 좀 전기가 많이 좀 공급이 되고 매출이 늘어난다면은 주가 퍼포먼스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강한 수익률을 노리기보다는 좀 적절하게 안정적으로 가져가시기에 좀 좋은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내일장 관전 포인트 짚어보죠. 어느 쪽에 맞추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오후에 뭐 그리스와 그리스 채권단 협상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도 좀 별다른 뉴스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끝판 막판 줄다리기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번에도 뭐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날 돼야 뭐 마지막 뭔가 날 내지는 뭐 또 한 네. 주 더 연장을 하든지 뭐 네. 그런 식의 뉴스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뭐 그래도 그쪽에 이목이 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그쪽에 대해서 뉴스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이탈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뭐 홍콩, 대만 이런 쪽에서도 다 같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터키 뭐 얘기도 하던데요. 터키랑 뭐 이런 쪽 자원 부국들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쪽까지는 제가 외국인 네. 자금을 왜 판대요? 아니 안 좋으니까 원자재가 안 네. 좋으니까 걔네가 안 됐었으니까 뭐 자원 부국들은 같이 밀린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금 이탈이 지속적으로 될 것인지 그리고 뭐 만약에 강하게 빠져나간다 했으면 이 외국인 친구들은 조 단위로 빠져나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연속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 침체가 가장 좀 큰 우려할 만한 점인 것 같은데요. 다행히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백화점을 한번 가봤는데 백화점에 오히려 다른 주말보다 굉장히 주차가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좀 풀려가는 모습들도 과장님 내수를 보려고 백화점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백화점은 저- 부자들 가는 게 네. 아니에요? 근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할 아니에요? 말이 있는 게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코엑스를 갔거든요. 근데 코엑스 식당을 뭐래요? 못 찾아서 코엑스 뭘? 네. 네. 거기에 갔는데 네. 식당을 코엑스가 아니고 그 고속터미널 있는 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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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네. 신세계 쪽에서 굉장히 큰 그 푸드 뭐 마켓 비슷하게 맞습니다. 네, 네.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는데 정말 자리가 없어서 제가 5군데를 다녔거든요. 한 2주 동안 굉장히 참으셨던 거를 한 번에 좀 발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푸드코트요? 예, 예. 네. 푸드코트는 좀 저렴해서 몰린 거 그 아니에요? 푸드코트가 아니고 네. 그런 가게들을 모아놨어요. 프랜차이즈 가게들을 아. 신세계 계열인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가게들을 다 모아놨는데 네, 네, 네. 굉장히 그 저렴한 가격대도 아니고 그냥 보통의 프랜차이즈 가게들인데 네. 자리가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도 CJ CGV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이제 리포트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쪽지를 돌리는 걸 봤을 때 다시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오기 시작했다라는 좀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또 어느 정도 좀 침체가 좀 풀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추경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추경을 한다고 봤을 때는 좀 굉장히 내수 침체도 어떻게 봤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에서 호재성으로 받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은 시장이 추세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시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인내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지만 그 부분만 조금 참아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시장의 모습 연말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오늘 25일이니까요. 이 부분도 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선수 호명해 주시죠. 네, 선수입니다. 3번입니다. 현대산업개발, 2번 네오팜, 그리고 1번 SKCNC입니다. 네, 선수들 좀 사이즈가 예전보다는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요. 먼저 3번 타자부터 볼까요? 연속적으로 선발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금리 인하와 면세점이 동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안정적으로 좀 받아오지 않겠는가라는 예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차트 상황으로도 이제 막 고개를 든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접근하기 좀 편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내수 경기가 좀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도 같이 좀 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추경, 뭐든 금리 인하, 뭐 국가에서 하는 모든 것에 제가 봤을 때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을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네오팜은 원래 좀 예뻐하는 선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일단은 뭐 요 근래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는 오프라인 판매 채널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서만 좀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뭐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 그리고 올리브영 이런 데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홈플러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오픈이 되면서 굉장히 좀 판매 채널 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은 있습니다. 워낙 뭐 회사에서 좀 굉장히 폐쇄적으로 IR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분명히 4분기에는 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중국 모멘텀도 제가 봤을 땐 4분기 내지는 내년 1분기부터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뭐 레오파마라는 유럽 회사와 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점도 어떻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밸류 부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올해 뭐 한 100억 이상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장품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퍼 30배로 한 3,000원 현재 주가가 맞기는 합니다.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메디컬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좀 바이오주 개념의 좀 화장품을 갖고 있기 네네, 때문에 네. 이런 네.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내년이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로스 마진이 굉장히 큽니다. 한 60%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오파마는 제약업체인가요? 제약업체? 레오파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덴마크 업체인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후시딘이라는 원료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한 1조 4천억 정도의 매출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레오팜이 레오파마한테 예. 뭔가를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레오파마한테 아닙니다. 레오팜을 가져온다는? 레오파마한테 원료를 수출하게 되는 아, 그 레오팜이 화장품을 만들어서 한 레오팜이 ODM 그쪽한테 준다는 거죠? 네, ODM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KCNC 좀 들어볼게요. 네, SKCNC입니다. 굉장히 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SK와 합병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내용 말고도 자회사 실적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2분기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좀 빛을 보이는 굉장히 캐시카우들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SK 바이오팜이 있습니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내용들을 잘 모르세요. 일단은 내년 초에 3상에 들어가는 약품들이 좀 굉장히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판매에 들어가는 약품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018년도 정도에는 SK 바이오팜이 좀 상장 IPO까지 좀 추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단은 SK와 합병을 했을 때 PER이 한 12배 수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6월달, 7월달에 하나요? 언제 하는 거죠? 저거?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이 안 남은 걸로 네, 일단 알고 있고. 공시 처초 나왔던 걸로는 이번 달에 그냥 하는 걸로. 네, 일단은 그 투표 들어갈 것 같고요. 예, 일단 예. 예. 그렇다면은 합병 시에 PER 12배 수준이라면은 지주사 치고는 굉장히 싸고 또 바이오도 네,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시장 트렌드에도 좀 맞다라고 생각해서 1번 타자 가져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입니다. 우선은 이 면세점과 관련된 개별 모멘텀을 가진 현대산업이었고요. 네오파는 큰 성장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CNC는 또 자회사들의 매력을 눈여겨보자라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3명의 선수 선발을 받습니다. 내일장에서도 맨 눈으로 선수 선발하는 데 집중해 보시고요. 또 수익으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